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정은숙입니다. 지난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었습니다. 수질 오염과 물 부족에 대해 전 세계가 경각심을 갖기 위해 지정한 날인데요. 물은 고갈되거나 오염이 되는 순간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 관리와 깨끗한 물 공급 정책이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집중진단 제주에서는 제주의 물 문제, 특히 수돗물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의원 송창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우진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 본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 본부장 안우진입니다. 네, 이렇게 바쁜 시간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오랫동안 제주도는 그 물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조사가 있어서 그걸 좀 살펴보니까요. 제주도민의 40%가 수돗물을 바로 마신다라고 응답을 해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서 가장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요. 18년도에도 조사가 있어서 보니까 직접 그 수돗물을 식수로 마신다라는 직접 음용률이 8.6% 이 정도밖에 되지 않던데요.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이 직접 음용률이 좀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주도의 수돗물 음용률은 좀 급격하게 낮아진 상황인 거죠.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이 그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창권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참 안타깝죠. 좀 아쉽고 이제 아까 사회자님께서 데이터 말씀해 주셨는데 그 OECD 그 경제 그 협력 개발 기구의 그 국가의 평균이 51%랍니다. 네. 그런데 그 작년에 20년도에 나온 그 수돗물 대국민 인식 여론조사 그 결과를 보면 10% 정도 마시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수돗물이 그냥 그 씻는 물이나 이제 끓여서만이 먹을 수 있는 물이다라는 이런 인식을 갖게 된 것이 참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대목입니다. 예. 예. 본부장님 이 부분을 이제 책임을 지고 계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어쨌든 수돗물을 이제 그대로 마시는 비율은 2018년 이제 8.6%, 2019년 이제 4.3%로 좀 낮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제 수돗물에 대한 좀 신뢰도가 좀 낮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우리 상하수도본부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그 정수 처리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돗물의 그 음용 획트를 찾아보면 이렇게 그 직접 운용하는 비율 그리고 한 4.3%, 정수라든가 생수를 통해서 마시는 비율 한 7.1%, 그다음에 이제 수돗물하고 정수, 생수를 해서 마시는 비율이 이제 88.6%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운용이 과연 운용이라는 게 이제 법률적 용어가 무엇인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수도법을 찾아봤는데 그 운용률에 대해 가지고 뭐 산정 기준이라든가 이게 운용이다 이런 부분은 없는 걸로 좀 파악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음식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정수 마시고 이렇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큰 88.6% 이상이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는 보고는 있어요. 직접 마시는 비율만 이제 4.3%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확인차 19년도 그 조사 결과로는 4.3%가 직접 마신다. 제주도 그대로 마시는 비율이죠. 예, 그렇게 예. 나온다는 말씀이시고 사무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좀 보여주는 부분인데 과거에 비해서 이제 직접 음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갑자기 좀 줄어든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이제 과거에 비해서 어떤 그런 생활 여건이 좀 나아지면서 이제 이런 일반 시민들이 이제 좀 뭐 보다 안전하고 또 신뢰가 가는 물을 먹으려는 욕구가 지금 높아지면서 자연스러운 생활의 어떤 변화라고 볼 수는 있는데 다만 문제는 행정에서의 어떤 그 물 관리 정책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이제 수도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물에 있어서 유일하게 국가가 이제 그 정부의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이제 물은 수돗물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뭐 수조 원의 전국적으로도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있고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이제 그 수도에 있던 정수 원수의 이제 수질이 높다고 자랑을 좀 하는데 근데 정작 시민들은 이제 도민들은 우리 이제 직접 음용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제주도에 있던 그 수도 관리 정책에 대한 신뢰를 이제 보여주는 평가 지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당국에서도 이런 어떤 시민들의 어떤 그런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하신 말씀 네, 있으신가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여러 가지 그 생활 패턴이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언론을 통해 가지고 뭐 정수기 홍보라든가 앞으로 뭐 물을 뭐 끓여 먹는 게 좋다든가 여러 가지 그 생활 패턴 변화에 좀 기인한 것을 보여지고 있고요. 아까 우리 이영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신뢰도 그 하락 부분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어쨌든 저희들이 그 먹는 물 그 기준 정수 처리 기준보다 더 아주 근처에 가까운 아주 뭐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신뢰도 부분을 좀 다룰 텐데요. 최근에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나오는 일도 사실 벌어졌지 않습니까? 작년 10월에 이어서 지난달에도 또 다시 발견이 됐는데요. 수돗물 관리,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수돗물 그 유충 사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먼저 유충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뭐 서귀포 지역 주민을 비롯한 우리 그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이 돼 가지고 제가 머리 숙여 이제 사과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그 강정 정수에 유충이 발생해 가지고 어쨌든 저희들이 신속하게 여러 가지 그 대응책을 마련해서 이제 추진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지난 그 2월 25일 강정 수영가에서 0.1mm 크기의 유충이 이제 발생하는 것 신고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2월 25일 신고돼서 2월 26일 밤에 채수를 해서 채수하고 확인하고 한 결과 0.1mm 상당의 이제 유충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발생한 이후에 여러 가지 뭐 배수 설립, 배수장, 뭐 여과지 개선, 그 여러 가지 이토 작업을 통해 가지고 현재까지도 이제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현재 그 정수장에서는 가정에서는 이제 뭐 정수장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유충은 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이게 하천이다 보니까 이제 하천에서 그 치수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유충들이 이제 후비폐수에 들어오고 다만 저희들이 이제 정부에서 정한 이제 표준 정수 처리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유충이 정수장에서 정수 여과지에서 이제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약간 좀 뭐 실수라기보다는 우리 저희들이 이제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은 우리 정밀 여과 장치가 있거든요. 정부에서 정한 표준 여과 장치 옆에 안전 보조 장치로 해가지고 정밀 여과 장치 5 마이크로미터까지 0.05mm의 유충까지 걸러낼 수 있는 유기물을 걸러낼 수 있는 여과 장치를 설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그 오수관 파일로 내 가지고 약간 작동이 좀 멈춰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즉시 2월 28일 날 수리해서 작동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유충이 발생한 다음에 유충 검사, 뭐 불이풍장 운명 자제당, 뭐 수계 전환, 그다음 여러 가지 뭐 정밀적인 긴급 수리, 배수지 소화전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여과장치 파열 부분 이제 수리한 부분과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는 말씀 이제 해주셨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리 본부장님께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몇 번 말씀드리기도 하고 뭐 확인도 된 내용들이긴 한데 그 작년 7월달에 우리 원희룡 지사님이 우리는 깔따구가 제로다. 그래서 제주 수돗물은 안전하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 82일 만에 깔따구 유충이 발생을 한 거죠. 전국적으로 창피를 당한 겁니다. 그 인천의 정수장에서 발견된 그 유충 우리 제주도 없으니 우리 제주도민 안심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했는데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한 18억을 돈 들이고 그래서 긴급하게 이렇게 복구도 하고 또 중장기 대책도 이제 마련을 했죠. 그래서 그거면 이제 끝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다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한 100마리 가까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그 뭐 이렇게 환경 개선하고 뭐 이런 정도로는 좀 부족하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뒤에 다시 이제 주제가 나오면 말씀은 드리겠지만 이거는 그 상하수도본부의 정수장 관리의 부실만이다. 이렇게 지적하기는 근본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배 사죄를 해도 이게 잘못한 거죠. 제주도 청정 이미지를 한순간에 관해서 이렇게 무너뜨리게 만든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본부장님 이렇게 음용에 대한 말씀을 좀 했지만 아니 그 다른 하천수라도 가져와서 정수해서 먹으면은 그거 돼요. 그런데 수돗물에 대한 것은 그대로 받아 먹겠다. 컵에 그냥 수도꼭지 틀고 받아 먹겠다는 이런 것을 말씀한 거니까 정수 처리하는 거라든지 이거에 대한 집에서 가정에서 정수 처리해서 먹는 이런 거라든지 끓여서 먹는 거라든지 이걸로 이제 수돗물을 얘기할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사무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원인 규명이라던가 지금 현재 조치 사항들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저는 이제 보니까 작년 10월에 처음 유충이 발생했고 올해 또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봤을 때 이제 그 최초 발생한 이후에 어떤 관리, 지금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 최초 발생됐을 경우에 이제 시민들 특히나 이제 서귀포 지역 이제 이 강정 정수장을 좀 이제 이쪽에 어떤 물을 좀 이용하는 시민들은 굉장히 좀 놀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2월에 또 발생을 해서 또 한 번의 어떤 수도 관리했던 좀 신뢰를 좀 떨어뜨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이전에는 이제 그런 뭐 사례들이 없었다가 왜 갑자기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좀 원인 파악을 좀 더 제대로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네. 작년에 그 10월에 발생한 이후에 이제 제주도에서 민관 그 합동 조사반을 운영을 했고 거기서 이제 나온 이제 원인을 보면은 이제 시설 노후라든지 그리고 운영 관리에 대한 전문성 부족 뭐 이거를 내부 요인으로 좀 잡고 또 외부 요인으로는 이제 깔따구 유충의 그런 그 이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다. 그러니까 뭐 하천이 그 바로 직전에 이제 그 이제 태풍으로 인해서 이제 하천이 범람하고 그래서 이런 깔따구 유충이 발생하신 환경이 조성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외의 요인,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이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사실 그러면은 뭐 그 이전에는 이제 강정천이 범람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해마다 범람이 있었고 비슷한 환경의 요건들이 반복돼 왔었는데 유독 이 작년 그리고 올해 초에 이렇게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이제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원인이 파악이 돼야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더 정밀하게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특히 작년에 조사 과정에서 좀 누락이 된 부분, 그러니까 현황 파악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원인으로서는 점검은 안 한 것 같은데 현재 강정천 정수원 바로 위로 지금 그 강정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이제 일부 저기 수도관이 파열됐다는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뭐 이제 원인이라든지 그로 인한 이 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을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지난해 그 합동조사반에서 지적한 이제 대책 중에 지금 그 상하수도본부의 그 업무량들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예전에 비해서 이제 이제 조직 지금 인원수는 줄어든 이런 양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조직과 조직 관리를 강화를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이 인원수를 좀 줄어드는 부분, 그리고
그 정수장의 어떤 운영 관리에 있어서 있던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도 수도법에서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그 명시하고 있는 적정 인원보다는 이제 한 48%가 이제 부족하다는 이런 발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완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좀 조직 강화를 필요해서 이제 그 지역에 대한 좀 가장 좀 전문성 있는 인력을 배치한다든지 그리고 좀 이 조직을 좀 강화해가지고 필요시 좀 상시적으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강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시급하게 제주도가 좀 좀 과제로서 하여튼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상수원 보호 문제와 조직 강화 부분도 짚어주셨는데 지금 상수원 보호 문제는 뒤에서 저희가 정책 전반적인 물 관리 정책을 이제 다룰 때 좀 더 자세하게 다룰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짚어주신 것 중에 혹시 뭐 조직 인원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아까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을 이제 지적해 주셨고요. 어쨌든 뭐 저희들이 이제 서식 환경 개선을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현재 그 실질적인 환경 개선, 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현재 우리 역학조사반을 통해 가지고 현재 그 작업 진행 중에 있다. 원인을 이제 분석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말씀했다시피 송수관 파열로 인한 정밀예고 장치 그 압이 상승으로 인한 여러 가지 고장 원인은 전부 다 저희들이 2월 28일 수리가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수장에서 이게 여과지가 이제 재기동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이제 판단이 돼 가지고 저희는 그 착수장, 치수문, 그러니까 물이 하천에서 들어오는 그 치수문에서 착수정 사이, 여기는 이제 착수정 사이에 섬유상 여과 장치, 그러니까 5마이크로미터, 0.05mm의 그 유기물, 그런 미생물까지 걸러낼 수 있는 이 장치를 저희들이 지금 곧 발주를 해가지고 한 3개월 이내에 저희들이 이제 완료가 될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아주 미세한 것까지도 좀 뭐 집어낼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또 근본적인 이제 장기적인 해결 대책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저희 이제 강정수장 전반적인 상황이 돼가지고 현대화 사업에는 원수 관리라든가 정수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치수원이라든가 그런 그 서식 환경까지 전부 다 포함되는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 단기간에 설계를 발주해서 시공하려고 지금 작업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거기에 이번 조사반에서 그 강정천을 두고 어떻게 바라봤느냐면 하천수로 바라봤어요. 예. 그 얘기는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는 그 이렇게 수돗물을 만드는 그 원수들이 그 지하수를 뽑아서 만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용천되는 물을 가둬가지고 그물을 하기도 하고 또 흐르는 물을 가둬서 그걸 뽑아내서 취수를 해서 그걸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강정천 같은 경우에는 용천되는 물을 모아놓으면서 그걸 그 용천되는 물을 뽑는데요. 거기에 보면 하천수하고 섞여져 있어요. 지표수하고 섞여져 있는데 여기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것이 지하수로 뽑아오는 물이라면 하천수에 정수 촬영 안 해도 됩니다. 그 정수 비용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용천되는 물하고 하천되는 물하고 섞어서 있을 때에 정수 처리하는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듭니다. 네. 몇 배의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래서 지금 강정천의 정수 방법을 하천수와 같이 좀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용천되는 물에 대해서는 쓰지 말고 지하수의 다른 곳에서 찾아서 그 근처든지 그래서 이 강정천에 관련한 정수장이 아니라 지하 관정을 통해서 나오는 그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 근본적으로 그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저도 뭐 의원님 말하면 일부 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 저희들이 이게 제주도가 이제 97%가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고 이제 3%가 이제 용천수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강정천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용천수이면서 이제 하천수와 같이 이제 범용돼서 운영되는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보고는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뭐 대체수원, 강정천을 퇴원해서 뭐 대체수원 이런 부분도 이제 고민 안 한 부분도 아니고 그런 부분도 하면 대체수원 뭐 지하의 안반이나 여러 가지 이제 고민할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도 이제 영산강 유역환경청이라든가 뭐 K워터에서 와서 지금 현재 상주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이제 강정천만큼 수질이 가장 깨끗하고
좀 이런 곳은 없다. 이거 강정처럼 이제 유지하려고 보존이 된다는 이렇게 상대 우리 내부적으로 이제 의견이 그렇게 좀 공감되고 있다. 이렇게 좀 예,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 유충 사태는 말씀하신 대로 이런 조치를 이제 취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수돗물의 신뢰도라던가 음용률이 이제 이렇게 급격하게 낮아진 것은 깔따구 유충이 나오기 이전부터 계속 논의돼 왔던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다양한 원인이 있을 텐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그 수돗물을 먹지 않는 이유에 대한 조사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조사 결과를 좀 말씀해 네, 주시죠. 저희들이 뭐 2020년 조사는 안 했고요. 2019년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만족도 조사는 한 46.9% 정도였고요. 여기에 먹지 않는 이유를 네. 여러 가지 보니까 생수 등 이용이 이제 29.4%, 물탱크나 이제 낡은 수도관의 문제 이런 부분을 기인하니까 24.4%, 소독 냄새와 그 이물질 이게 14.3%, 뭐 상수원 불신 등이 한 13.3% 해가지고 또 막연한 불안감이 이제 12.2%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이런 그 불안감 등이 여러 가지 뭐 생활 여건이 변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그 뭐 냉무수, 얼음, 뭐 커피 제조 등 다양한 기능이 이제 정수기가 사용이 보존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좀 음용을 직접 음용하지도 않고 또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형태로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따르면 물탱크나 뭐 낡은 수도관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냄새가 나고 물맛이 없어서 이런 게 좀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생활 여건이 변해서 그 생수를 마시는 것이 건강에 더 좋을 것 같아서도 높게 나타났는데 사실 수돗물을 먹었는데 이것이 건강에 괜찮을 것 같으면 생수를 안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지금 결국은 물탱크 낡은 수도관의 문제라던가 냄새가 난다, 맛이 좀 덜하다 이런 문제가 그냥 복합적으로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근본 원인이 어떤 것일지. 그럼요. 그러니까 대체수가 있기 때문에 그 수돗물 안 먹는 거죠. 그 얘기는 수돗물을 잘 하면 대체수를 먹을 이유가 없죠. 근데 지금 우리 삼다수가 지금 지하수예요. 예. 똑같은 물입니다. 단지 이제 삼다수병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삼다수로 돼서 돈 주고 사 먹는 꼴이죠. 근데 수돗물로 직접 해서 지하수 뽑아서 먹으면 그럼 삼다수 먹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회복을 해야 되고요. 우리 도민들은 이 중에 3중에 돈을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수돗물에 관련해서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부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삼다수를 팔아서 직접 가정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라는 정도의 생각을 갖게 만들고 또 이게 제주도의 자랑이 되게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뭐 뒤에도 좀 나오긴 하겠지만 그 뭐 이물질 입원 같은 경우에는 충격적인 것이고요. 이걸 회복하려면 굉장히 시간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해야 되겠고 또 삼다수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만큼 우리 상하수도 본부에서도 수돗물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자신 있게 좀 해 나가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지고요. 아까 우리 이영웅 우리 사무처장님도 말씀했지만은 상하수도 본부에 대한 조직의 강화든지 예산의 지원이든지 그래서 이게 가장 우리 제주도의 생명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도록 도민도 그렇게 하고 또 도정에서도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 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 수돗물을 불신하고 직접 이제 음용을 못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라던가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수반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돗물 음용률을 평가 지표로 해놓고 이것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저희가 하는 건데 사무처장님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수돗물을 좀 그러니까 직접 음용하지 않는 이유가 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우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뭐 그러니까 녹물에 대한 걱정 그리고 이제 그런 뭐 냄새 걱정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막연한 불신감이라든지 그리고 뭐 다른 뭐 아까 지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생수라는 더 이제 좋아 보이는 이제 물에 대한 대체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방식들도 있다 보니까 이제 수돗물보다는 이제 뭐 그냥 그냥 먹는 샘물이라든지 정수기를 이용하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제주도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삼다수 물론 삼다수를 지금 생산하는 제주도 개발공사가 100% 제주도가 소유한 공기업이긴 하지만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 정책에 있어서의 가장 먹는 물 정책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은 수도 정책이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제주도의 어떤 그런 물에 대한 뭐 홍보나 정책들 보면은 오히려 수돗물보다는 삼다수를 좀 홍보하는 몇 해 전에 제가 그 화면이 기억이 나는데 지사님이 이제 저기 제주공항에서 관광객들 이제 들어올 때 삼다수 하나씩 이제 나눠주는 이런 이제 그 환영 퍼포먼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연 제주도의 어떤 그 물 관리 정책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이거 안 먹는 부분에 대한 뭐 막연한 불신감이라든지 또 이제 그 상수원에 대한 이 우려, 불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제주도정에서 이제 우리 도민들에게 우리 제주도의 수돗물은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물이다라는 거를 홍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해 왔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뭐 이제 홈페이지를 가서 도청 홈페이지 가서 보면은 자 분기마다 이제 수질 조사하고, 그리고 또 가정에 가서 이제 수도꼭지에서 직접 그 이제 수질 검사까지 하면서 이제 어떤 수돗물의 안정성들을 이제 확인을 하는데, 실제로는 도민들은 그런 부분들이 좀 피부에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용하다 보면은 좀 그런 불안감들도 있고, 그리고 광고에서는 이제 삼다수 광고가 면일 이제 먹는 샘물 위주의 광고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뭐 이런 연예 프로그램에서도 PPL 광고로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이제 수돗물에 대한 이제 어떤 그런 좀 뭐 이제 욕구보다는 이제 먹는 샘물을 더 찾고 있는, 그리고 특히나 또 최근에 젊은 층들에 있어서도 이제 수돗물보다는 먹는 샘물 음용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도정의 좀 감각적인 이제 좀 그 부분 캐치해 가지고 좀 정책 홍보들이 좀 필요하다 보여지고, 또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연간 이제 그 수돗물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이제 투자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아마 제가 좀 통계로 보니까 지난 10년 전에 이제 국정감사 때 지적했던 게 이제 2,200억 정도 이제 그 정도 가량 나오는데, 최근에는 먹는 샘물 시장도 굉장히 커졌고 또 정수기 시장도 굉장히 커지면서 거의 3조 원이 넘는 이제 그런 비용들이, 사회적 비용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그거에 비해서 수도에 대한 관리 정책들은 굉장히 미흡해 보이고, 그리고 먹는 샘물 같은 경우는 이제 먹으면은 뭐가 발생합니까? 우리 쓰레기 페트병이 발생하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연간 한 40억 개 가량의 지금 페트병이 발생하는데, 물론 뭐 수거해서 재활용도 되고 있지만은 또 일부분은 이제 뭐 쓰레기라든지 이제 바다로까지 이제 흘러가면서 이제 이런 환경 훼손, 파괴 문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자원의 관리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활용에 있어서도 수도 정책이 다 이제 포함이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좀 도정이 좀 책임감을 갖고 어떤 수도 관리 정책에 대해서 조금 매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어쨌든 저희들이 그 수돗물에 대한 어떤 막연한 불안감, 이런 신뢰성 회복은 저희들이 극복해야 될 이제 과제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정한, 저희들이 수도법에서 정하고 있는 먹는 물 수질 기준에 가지고 전부 이제 부합하게 해서 정서에서 이제 물을 내보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암모니아 질소라든가 뭐 그 여러 가지 염수이온이나 수소이온 농도라든가 이런 부분, 분원성 대장균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저희들이 수질 기준을 통해 수질 기준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준수해서 이거를 이제 용수를 좀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수 부분의 물은 운명에도 좋습니다. 운명에도 좋고요. 안전하게 먹어서 좋습니다. 저는 이거는 뭐 잡을 수 있고요. 다만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좀 홍보도 강화하고 또 앞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질 관리에 대해 가지고도 또 이제 전문적인 인력이라든가 이런 확보해 가지고 조직 강화에도 저희들이 이제 최선을 다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한마디 지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다른 지자체, 특히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 이제 수돗물의 브랜드까지 이제 아리수라는 브랜드까지 갖고 이제 이런 홍보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도 저는
좀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이제 제주도는 이제 수돗물을 직접 음용해도 안전하다, 깨끗하다, 맛있다 이런 홍보도 좀 할 필요가 있고 도민들에게도 사실 제주도의 이제 수돗물은 뭐 삼도하수와 비교해도 뭐 뒤지지 않는 깨끗한 물이다. 사실 또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정수 뭐 처리 전에 원수를 비교하더라도 먹는 물의 기준에 다 부합하고 또 일부 지금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수 처리를 안 하더라도 이제 공급이 가능한 이런 인증까지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강조 그리고 집중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너무 그쪽에 대해서는 좀 아니라는 게 아닌가 이런 평가이신 것 같고요. 이제 제주에 맞는 수돗물 관리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좀 논해 봐야 될 건데요. 제주도 수돗물 문제 중에서 전국적으로 낮은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유수율이라는 건데요. 그 유수율이라는 게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이 뭐 최종적으로 가정이라던가 아니면 기업이라던가 이렇게 사용자에게 얼마나 쓰이고 있느냐라는 걸 나타내는 수치라고 보면 될 텐데요. 이 유수율이 전국 평균이 한 80% 정도대가 되는데 제주도는 매우 낮습니다. 47%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 낮은 유수율의 문제점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책은 어떤 것인지 좀 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 평소에 제가 도의회 상임위가 이제 환경도시위였는데요. 이 부분을 할 때마다 지적을 좀 하는 편입니다. 네. 아까 사회자님 말씀해준 대로 전국에서 지금 이 비율이 조금 올라서 47.1% 정도인데 꼴찌입니다. 예. 이 얘기는 100을 생산해냈는데 그랬는데 물을 흐르게끔 해서 이렇게 가정의 수요자들, 그 수용가들이 그걸 쓸 수 있는 게 47.1% 정도만 하고 그 나머지는 다 허투루 버려진다 이 얘기잖아요. 이거 얼마나 통탄스러울 일이겠습니까? 지금 제주도의 그 물 전체의 함량률 중에서 이제 뽑아 쓸 수 있는 양이 하루에 한 180만 톤이라고 지금 합니다. 그 중에 한 90몇 퍼센트가 90.3%인가 이 정도의 그 비율만큼 163만 톤 정도가 허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중에서 농업용으로 쓰는 게 한 54%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생활용으로 쓰는 게 한 44%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44% 정도의 물을 쓰는데 여기에 47.1% 정도만 수돗물을 통해서 우리가 쓸 수 있고 그 나머지는 다 어딘가 모르게 흘러가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매우 심각한 거고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 수돗물 정책에 있어서 이분은 이렇게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담당자들에게 맡겨놨는데 이거를 버리게끔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이 누수열 잡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본부장님, 핵심 문제 이런 유수율이 낮은 핵심 문제가 뭐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있습니까? 저도 뭐 의원님 말씀에 제가 이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어쨌든 제주도가 상당히 좀 서울시의 면적 또한 3배 이상이 되는 면적 아닙니까? 또 관로 또한 3배가 넘거든요. 제주도가 이제 총 상수도 관로가 한 5,890km가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21년 이상 된 노후 관로가 한 2,100km가 되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상수도 관로가 지금 제주도에 배수지가 한 158개가 있거든요. 요거를 158개를 332개로 이제 세분해가지고 이제 블록화해가지고 관로도 정비하고 유지 보수도 해서 유수율을 이제 높이려고 하는 이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저희들이 이제 그 2025년까지 목표를 저희가 85% 잡고 있는데 여기에 또 소요되는 비용이 한 3,900억으로 4천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400억씩 투자를 하는 이런 재정 부담도 있지만 어쨌든 상수도 유수율이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을 보고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물이 지금 뭐 지하로 스며들고 다른 데로 새고 있다는 게 저도 좀 안타깝고 좀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쨌든 올해부터 이제 동지역에도 유수율 제고 사업이 들어가니까 좀 머지않은 미래에 제주도 유수율도 향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무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사실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 유수율이 40%대라는 게 알려진 게
지난 2015년도였거든요.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감사위원회 감사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제 수자원본부에서 이제 그 내용을 밝혔는데 알고 보니까 7년 동안 그 내용을 좀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이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을 지금 허비해 버린 거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도민들한테 알렸던 이제 유수율이 76% 정도 때였는데 그 기준, 그러니까 사실과 아닌 그 기준을 갖고 이제 수도 관리 정책을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예산 낭비일 수도 있고 시간 낭비일 수도 있었던 이런,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미리미리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상당히 지금 안타까운 이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랴부랴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그런 조치 과정이라든지 이 자체만으로도 사실 도민에 대해서 도민들이 이제 어떤 물 관리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신뢰를 이렇게 낮추게 하는 이런 문제였다고 보고, 그리고 이후에 했던 대응 역시도 사실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은 요 그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어떤 그 이제 정책적인 뭐 그런 지원이라든지 투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력도 지금 적고 적정 인원 배치도 지금 안 되고 있고, 사실 예산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요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요 예산 투입도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낮은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과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본부장님이 뭐 그 부분에 대해 지금 의원님도 나와 계시니까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투여라든지 또 조직 관리 강화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좋은 사례로 지금 서울시가 좀 긍정적 유수율을 높인 굉장히 좋은 사례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수년 동안 이제 이 누수되는 어떤 그런 걸 좀 관로를 탐지하고 또 지속적으로 이제 노후 관로를 교체하는 작업들, 그리고 최첨단 방식의 이제 그런 그 뭐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좀 관리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 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유수율을 지금 자랑하고 있고, 또 그 과정에 대한 뭐 이제 백서도 발간해 가지고 이제 지자체에도 이제 보급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좀 좋은 사례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제주도가 좀 정책적으로 집중해서 좀 최단 기간 내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좀 의지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또 그 정책의 문제가 있습니다. 조직의 문제도 되고, 지금 우리 상하수도본부장님 나와 계시지만 상하수도본부는 지금 직영하는 공기업입니다. 도의 공기업. 또 이제 공무원들이 가 계시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주어져 있는 물만 잘 관리를 하고 그러면 돼요. 그러나 지금 이 우리 수돗물에 관련한 부분, 지하수에 관련한 부분, 물에 관련한 부분은 이건 상하수도본부에만 맡길 일은 아닙니다. 지금 그 물 쓰는 것을 보면 아까 그 농업용이 지하수 같은 경우를 말입니다. 거기에 54%를 써나가고 있어요. 전체 쓰는 거에다가 우리 또 그 이제 생활용으로 쓰는 게 44% 정도. 그 나머지가 공업용이든지 뭐 다른 이제 먹는 샘물이든지 이렇게 좀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 공공관정에서 나오는 물 뽑는 거와 수돗물에서 쓰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수돗물에서만 우리는 쓸 수밖에 없어라고 하면 이 조직이든지 돈이든지 뭐 관심이든지 다 일로만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수돗물 안 해도 우리는 지하수 뽑아서 사설 관정에서 뽑아서 쓸 수 있는 이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이 물로 쓰면 돼요. 이 물 받아서 다시 정수 처리해서 먹으면 되고 끓여서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수돗물에 대한 그 애착이나 또 여기에 대한 어떤 집중도나 이게 좀 많이 부족한 거죠. 네.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인 것부터 저는 이제 좀 흔들고 좀 다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제주에서 물 관리가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과제로 말씀을 해주셨고, 그 중에서도 수돗물이 이제 가장 기본적이면서 또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공공재. 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 상수원을 어떻게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상수원이 되고 있는 지하수 관리라던가, 그리고 이것 외에도 또 다른 어떤 과제를 우리가 가지고 이제 짚어내야 될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좀 말씀드릴까요? 뭐 아까 공공재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아시다시피 공공재라는 것은 비배제성하고 비경합성입니다. 내가 많이 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손해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쓴다고 해서 내가 또 다른 사람들 배타적으로 못 쓰게 하지도 못해요. 그러려면 쓰지 말아야 될 곳에 더 많이 쓸 수도 있고요. 또 써야 될 곳인데도 또 생산해야 될 것인데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공공재이기 때문에 이거를 공적 기관인 상하수도 본부에서 이걸 다뤄 나가고 있는 것인데, 근데 저는 우리 도민들께서도 이 상하수도 본부나 이 물에 관련한 부분을 더 애착을 가져야 되고 더 아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처럼 제가 강조를 해서 했던 것이 한 54%의 지하수를 농업용으로 쓴다는 것. 여기에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참 죄송한 얘기지만 이곳에서 농업용으로 쓸 때 우리 농사 짓는 분들 공공관정으로 쓰는 내용은 거의 무료입니다. 이제 수리계의 뭐 회비 차원으로 이제 그 돈은 들고는 있지만 우리 관에서 받는 돈은 없습니다. 물론 또 개인 관정해서 쓰는 경우에는 구경당에서 얼마 해서 딱 정해진 것만 쓰고 그 양해관에서도 지금 그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제주도민들도 스스로 돌아봐야 될 때다. 전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거의 생명을 다룬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여기에 좀 더 집중하고 매진하고 또 다른 데 가서도 더 하소연 할 거 있으면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더 말씀할 거 있으면 말씀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 사무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제주에서는 뭐 어쨌든 다 아시겠지만은 그 상수원은 지하수죠. 그래서 제주의 생명수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제주의 그 이제 상수도 관리의 원칙에 있어서도 이제 지하수 관리 그리고 지하수 보전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최근에 어떤 지하수 어떤 관리의 좀 문제점들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물론 이전에 비해서 이제 상당히 많이 나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중산간 지역에서도 이제 뭐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제 지하수 허가와 관련해서 이제 상수도 이제 그 공급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발 허가가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걸 살펴봤더니 이제 원인자 부담 형식으로 이제 그 개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이제 그 개발한 다음에 제주도에 기부 체납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또 상수원으로 이제 관리하면서 공급하는 방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뭐 편법이라고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하수 개발을 좀 불허해야 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제 상수도의 어떤 공급 방식이라는 이제 뭐 그런 이름으로 그냥 이제 대규모 개발 허가를 좀 해주고 관정 허가를 좀 해주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이어서 또 이제 각종 개발 사업들이 지금 이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제주도가 좀 심도 있는 이제 좀 뭐 이제 심사숙고해서 좀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좀 보고, 최근에 그리고 또 하나 제주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이제 통합 물관리 정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주도에 있던 그 이제 지하수 관정들을 농업용과 이제 상수도 관정을 이제 통합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농업용 관정이지만은 이제 먹는 물 기준에 부합하게 되면은 이제 상수도로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중산간 지역의 이제 대부분이 상수도 연결이 안 되니까 이제 개발 허가라든지 건축 허가가 이제 불허가 되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지역에 이제 농업용 관정을 활용해 가지고 상수도 공급이 가능해지게 되면은 중산간 지역에 이런 건축 허가가 난립하면서 난개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 없이 무작정 이제 통합 관리라고 이제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 중산간 개발 허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통합 물관리 정책의 부분. 네. 어쨌든 뭐 제가 그 상수도는 이제 상하수도 본부는 이제 상수도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용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지하수 관리 보전 이용이라든가 물관리 통합 정책은 현재 이제 환경보전국에서 이 업무를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어쨌든 지하수 이용 관리에 철저하게 하라.
그다음에 물 관리 통합 관리 정책에도 여러 가지 난개발을 우려하고 뭐 상수도 공급을 뭐 제한이라기보다는 좀 필요한 곳에만 이제 공급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이런 그 우리 관련 부서와 물 관리 정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좀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좀 엄격하게 뭐 규제할 건 규제하고 뭐 제한할 건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어쨌든 제주도는 지금 육지부와 달리 여러 가지 그 육지부는 이제 강에서 물을 흐르면 그걸 채수를 해가지고 정수해서 보내면 공급하면 되지만 제주는 이제 지하수에 상당히 이제 97%를 이준하고 있고 용천수에서 3%를 이준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 제주도민 여러분께서도 상당히 요즘 제주도가 그 뭐 성수관정에서 좀 질산증 실수가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원인이 되는 것이 어쨌든 농약이나 화학비료 사용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에 또 집에서 빨래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뭐 하수도 많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그런 그 비전 오염원들이 이제 원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빨래를 하더라도 한꺼번에 모아서 빨래도 하고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정말 뭐 우리 도 정책 부서나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상당히 우리 물은 진짜 우리 공공재면서 생명 원천이다 이렇게 좀 애착을 갖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제 논의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15초 정도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도민들이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도민들께 안전하고 청정한 수돗물을 공급해드리기 위해 의회에서도 맡긴 사명 더 충실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무처장님. 네. 제주의 물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지속 가능한 물 정책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급 위주의 정책보다는 수요 관리 정책을 통해서 안전한 물, 깨끗한 물을 좀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본부장님. 예, 맑은 물을 공급하고 깨끗한 이제 하수를 방류하는 도정의 이제 상하수 정책의 책임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선 도민 여러분들의 염려를 잘 알고 있고요. 전국에서 가장 우등가는 상하수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물이 중요하다고 모두가 말하지만 정말 중요하게 관리해 왔는가 자문해 봐야겠습니다. 막대한 비용의 장비를 설치하고 낡은 설비를 교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원천이 되는 치수원을 잘 보호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비책이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 집중진단 제주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